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난히 판단이 느려진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흐트러진다. 대화를 오래 했는데도 문제는 정리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데 손이 붙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 구조가 사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사고 속도와 선택 품질이 달라진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성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반복적으로 접하는 인간관계는 생각의 방향, 감정 반응, 결정 패턴까지 직접적으로 바꾼다. 이 변화는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타인의 시간, 집중력, 감정 자원을 구조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 패턴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노골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얼굴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늦게 인식된다. 문제는 이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판단력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대화는 길어지지만 결론은 흐려지고 불만과 감정 반응만 반복된다. 이 구조에 오래 노출되면 사고 효율은 낮아지고 선택 회피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일의 속도, 삶의 통제력, 결정의 정확도가 동시에 떨어진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대화 패턴과 행동 구조를 보이는지,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거리 조정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관계 정리는 성격 문제가 아니다. 환경 관리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체력은 계속 새어나간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왜 항상 무해한 얼굴로 접근하는가?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에너지 뱀파이어는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친절을 보이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공감대를 만든다. 그래서 경계가 풀린다. 관계가 형성된 뒤에야 에너지 소모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화의 방향이 항상 감정 소비로 흐른다는 점이다. 문제를 설명할 때 사실보다 감정이 앞선다.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억울함을 반복한다. 해결책을 묻기보다는 동의를 요구한다. 대화가 끝나도 정리는 되지 않고 같은 이야기가 다음 만남에서도 다시 반복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외부 조절형 감정 처리 방식에 가깝다. 자기 내부에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패턴이다. 이 구조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감정 안정과 책임 분산을 동시에 얻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은근한 가스라이팅이다.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 대신 조언처럼, 걱정처럼, 충고처럼 포장해 상대의 판단 기준을 흔든다.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답지 않다. 다들 그렇게 해. 와 같은 문장은 상대의 사고를 외부 기준에 종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은 비극의 주인공 구조다.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신의 불운과 피해 경험으로 귀결된다. 문제의 원인을 환경 타인, 운 상황으로 돌린다. 책임 구조는 빠지고 감정 서사만 남는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정서적 지원 역할을 떠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호의를 권리로 전환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반복되면 당연한 기대가 된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관계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죄책감 유도가 시작되고 거절이 어렵게 설계된다. 이 지점부터 관계는 상호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 소모 구조로 변한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을 외부 조절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동일하다. 함께 있는 사람의 집중력, 판단력, 에너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서서히 효율을 갉아먹는다. 피로가 누적되고 생각이 느려지고 결정력이 약해진 뒤에 이상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 경우가 많다. 왜 에너지 뱀파이어와 엮이면 사고력이 실제로 망가지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 뱀파이어는 대화를 감정 소비 구조로 만든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의 뇌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고 패턴에 맞춰 판단 회로를 재조정한다. 즉, 어떤 유형의 대화에 자주 노출되느냐가 사고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바꾼다. 부정적인 이야기 피해, 서사 책임 회피 프레임이 반복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위험 회피 모드로 이동한다. 선택을 좁히기보다 미루고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반응한다. 이는 생존 관점에서는 안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산성과 판단력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또 하나의 핵심 메커니즘은 감정 전염이다. 사람은 상대의 말투, 표정, 반응 속도를 자동으로 모방한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상대가 불안 중심 사고를 유지하면 대화하는 사람 역시 동일한 긴장 상태로 동기화된다. 이 상태에서는 복잡한 사고와 장기 계획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뇌는 단기 안정과 회피에 에너지를 우선 배분한다. 여기에 주의력 분산 문제가 겹친다.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대화는 핵심 정보보다 감정 자극이 많다.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집중 회로는 점점 짧아지고 깊은 사고를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생각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붙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문제 해결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 결국 판단 품질이 떨어진다. 중요한 선택에서도 직권이 흐려지고 결정을 미루거나 타인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 자신의 기준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는 힘이 줄어들고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이 굳어진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서서히 누적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 집중력 저하, 판단 지연, 결정 회피가 이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왜 일이 예전만큼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원인은 이미 관계 구조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 문제는 성격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시스템 관리의 문제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느냐는 개인의 사고 성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누가 에너지 뱀파이어인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 구조가 나의 사고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는가다.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문제다. 이 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감정 논쟁으로 흐르기 쉽다. 구별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첫째, 그 사람과 대화한 뒤 머리가 맑아지는지 흐려지는지 점검한다. 둘째, 대화 이후 행동력이 올라가는지 결정이 늦어지는지 살펴본다. 셋째, 만남이 반복될수록 문제 해결이 누적되는지 불만만 누적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관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거리 조정이다. 모든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접촉 빈도, 대화 깊이, 감정 개입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춰야 한다.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고 상대의 감정 처리까지 책임지려는 습관을 중단한다.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 배출 대화에는 시간을 제한한다. 이것만으로도 에너지 누수는 크게 줄어든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관계가 제공하는 실질적 가치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손해관계다. 인간관계도 투자와 동일하다. 감정, 시간,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무제한으로 소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말한 거절에서 나빠질 관계라면 차라리 지금 나빠지는 게 낫다는 문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지금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면 장기적인 사고 소실과 삶의 통제력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조를 조정하면 판단력과 에너지 회복이라는 장기 이익을 얻는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사고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누구와 시간을 쓰느냐는 당신의 사고 수준, 선택 품질, 삶의 속도를 결정한다. 관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이 당신을 대신 관리한다. 결국 운이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고, 프레임에 노출되고 감정 리듬에 동기화되느냐가 누적되어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력은 쉽게 소모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삶의 효율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고를 키우는 관계인가? 소모시키는 관계인가? 이 질문 하나만 명확히 해도 관계 관리의 기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